나 혼자 아닌 외로운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0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미국 대선 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세계 주요 증시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그 와중에서도 나름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급락할 때 내 종목도 함께 떨어졌는데 언제쯤 회복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1시간 동안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못 본 사이에 머리를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자르고 오셨네요. 네. 일단 새로운 마음다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들 혹은 반도체 IT를 필두로 하는 시장의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난주 막판부터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또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거의 무려 4%에 가까운 조정. 하지만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날이었습니다만 결국 오늘은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힘차게 또 반등을 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 보고자 저도 이제 머리 시원하게 깎았고요. 또 이제 우리 포트도 제가 오늘 잘 정비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방송 마지막까지 보시면 제가 이제 히든 공략주도 정말 진짜 고민을 거듭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심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히든 공략주까지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깔끔하고 시원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 주식 파트너의 마스코트 보아 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파트너의 공식 마스코트 최보아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수장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와 시장이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대사회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에 참 많은 어록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중 인상 깊은 구절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서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어느 날 너도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 파트너 가족들은 주식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김태성 파트너 옆에서 김태성 파트너처럼 생각하고 김태성 파트너처럼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김태성 파트너처럼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준 전문가가 될 준비를 하면서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옆에 잘 보이시나요? 전화번호 02377-0219 또는 02377-022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문자 전화 말고도 얼마 전부터 새롭게 시작된 노란톡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뀐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검색창에 비전 2020 주식 사나이라고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어려울 건 없겠지만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노란톡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언제나처럼 쉽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긴급진단 보면서 우리 김태성 파트너처럼 전문성을 갖출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도 보아 씨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보합권에서 머무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먼저 유가 증권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유가 증권 시장 오전장에 등락을 오가다가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상승을 막아냈습니다.
개인과 외인이 고루 매수하면서 2,330선은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반등에 성공한 후에 장중에 79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 반납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2,300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0.73%가량 오른 78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눈에 띕니다. 한 달이 넘도록 1,000억 원 이상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2,0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냈단 말이죠. 네, 일단 뭐 오늘같이 이 시장에 공포를 좀 몰아넣은 상태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이 이제 주요한 긍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이저 수급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기관과 외국인인데 이들이 과연 시장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샀을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부터 이제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 단순히 기술적 반등세를 이용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인지 아니면 추세를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매수세인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재확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보게 되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유럽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하방 압력을 주는 이유가 바로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이 다시 이제 시장에 공포감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뉴스에 조금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드리는 전략대로 조금은 꼼꼼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글로벌 변동성도 조금 더 눈여겨서 보고 자세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전 투자 공략주에 대해 AS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공략주 AS 한번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네, 중간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LG U+를 좀 한번 첫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네. LG 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마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화요일에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LG U+ 추천드리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보합권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탄력도, 즉 이제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될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LG U+ 여전히 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하지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좋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파도를 좀 만나면서 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이며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단일 기업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로 거래량 없이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13,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AS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김태성 팀장님이 방송 말미에 공략주를 또 하나 또 가지고 오셨는데 어떠한 공략주를 갖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다들 깊으실 것 같아요. 저희 고민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상담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채널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02-3772-0219번 그리고 02-3772-0221 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식 파트너 전문가들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좀 나는 들어가는 게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을 통해서 노란톡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보아 씨께서 오늘 어떠한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한번 보아 씨께 부탁드려 볼게요. 보아 씨 나와주세요. 네, 우리 김태성 파트너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이 노력 좀 하고 계셨나요? 그럼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빠르게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 전해졌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이 과연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게 될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걱정 근심이 좀 많으셨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의 벽이 좀 높았던 걸까요? 하루 만에 수급이 돌아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김태성 파트너가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 이후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가게 될지 알고 싶으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몇 글자죠? 삼성전자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세요. 종목에 관련된 이슈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 무렵에 준비되어 있는 투자 전략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김태성 파트너의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질 날도 머지않았겠죠? 네, 오늘 SOS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정말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삼성전자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이슈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이라도 종목 고민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문자 상담, 전화 상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상담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레고캠바이오 매수가가 63,000원이고요. 비중은 30%이십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업체이고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네요. 3거래일째 하락하다가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아직도 53,500원입니다. 손실 중이신데 레고캠바이오 어떻게 좀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이제 불확실되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이 시장의 불확실성 혹은 실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굉장히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기술 수출 금액이 굉장히 큰 기업이니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최근에 또 테마가 뭐가 있었죠? 바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관련한 테마가 있으면서 또 그 테마와 엮이면서 또 레고캠바이오는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기업이기만큼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대신에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좀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면서 보유 비중만큼은 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6월달 상승 시세가 나오고 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또 오늘, 어제 지수가 밀리면서 자칫하면 박스권을 이탈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줬다라는 부분 그러면 재차 65,000원, 7만 원 그 이상까지도 돌파할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면서 매수가 이상, 즉 한 7만 원 이상을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신에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4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재차 문의를 한번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대응 전략을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잡아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비중 관계로 좀 반대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CJ 시푸드 매수가가 4,9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투자 전략 조언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름 그대로 시푸드, 어류와 관련된 그러한 음식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과 관련된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네. 음식도 만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좀 급등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여전히 지금 이 CJ 시푸드와 엮여 있는 테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다시피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할 만한 이슈들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안에 대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CJ 시푸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매수가가 6,000원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굉장히 고점이라고 한다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고 비중도 이제 10%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덜어놓으시면서 천천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 3운봉은요. 해당 종목의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5,5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도달됐었을 때는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한번 목표로 잡아보시고요. 만약에 그 이상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6,000원대까지도 한번 재차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유통 주식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혹은 2차 목표가를 먼저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를 안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일본 원전 오염수.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알로코 얘기를 했잖아요. 알로코이시고 네. 매수가랑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300원에 네, 5,300원에 20%요. 20%이시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2년 됐어요. 그게 2년이요? 8,000원, 9,000원 할 때. 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신 건가요? 아니, 추가 매수는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얼마나 올라갈 건지, 네. 지금 팔아야 될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로코 지금 매수하신 지 기간이 꽤나 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좀 충분할까요? 네, 일단 저희 시청자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네. 오랜 기간 동안 종목을 갖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네.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면 딱 두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아여기서 더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덜어내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8월 달에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벌써 4번이나 간 이후에 여전히 4,000원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5,300원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가 아마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요. 네. 그래서 본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제가 먼저 목표가를 지정을 해드려 보면요. 5,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오게 되면 보유비 네. 중에 한 30% 정도는 먼저 덜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남은 비중만큼만 6,000원 혹은 6,500원 그 이상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주가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바닥권 대비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시청자분. 2,000원에서 네. 지금 5,000원까지 벌써 뭐 200%가 지금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200%, 300%, 400%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해요. 근데 네. 그동안 좀 물려 계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다시금 뭐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요. 5,500원, 6,000원, 6,500원 이렇게 세 군데 목표가를 설정을 해 두시고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네. 예? 네, 저희 시청자님, 저희 팀장님께서 세 가지의 목표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또 저희 전문가님들 별도로 만나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예, SAMP입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20원에 30% 정도 됩니다. 1,420원에 30% 맞으세요? 2,420. 2,420원에 30%이시고 2,420원이시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지금 저기 장대 양봉 나온 날. 아, 네. 한 약 일주일, 2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되죠. 네. 지금 장대 양봉 10월 12일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으실까요? 그 네네. 후로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할까요? 이게 떨어져도 네. 계속 기간이 오늘도 주 장상 다 사줬거든요. 네. 오늘까지 떨어지는 그날까지. 근데 또 회사도 워낙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10% 정도 이제 손실률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배당을 바라보고 좀 더 물을 타는 게 좋을지 일단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배당까지 생각하신 거면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배당도 좀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기관 수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제가 이 종목을 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매도를 안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이 해당 기업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외면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종목만 외국인이 이 외면을 했던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를 외면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지금 기관이 왜 이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SAMT라는 종목을 이 중소형주지만 기관이 좀 꾸준히 사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보유하면서 차라리 이 2,600원 넘어가는 목표를 좀 크게 세워보는, 그러니까 즉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세워보는,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어차피 배당까지 생각을 하고 가져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또 길게 보시면서 2,600원 혹은 이 3,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주가라 이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또 낙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면서 3,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한번 봐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서 걱정이 된다 싶으면 노란톡 메신저로 다시 한번 오셔서 재차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라 이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저는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38,000원이고 답답하더라고요. 비중은 그럼 몇 %세요? 한 10% 됩니다. 10% 정도 되시고 매수가가 38,000원이시면은 오늘 조금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네. 조금 한시름 걱정이 좀 덜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근데 제가 했을 때가 네. 석 달 전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알려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석 달 전에 매수를 하셨고 그 후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좀 다행인 부분이 또 매수가 위로 올라왔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네. 뭐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위메이드처럼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요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횡보 장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이 기업에서 굉장히 흥행을 낼 수 있는 게임을 갖고 있느냐인데 다행스럽게도 위메이드라고 하는 기업은 미르라는 시리즈가 굉장히 또 흥행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흥행도가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혹은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조정 시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위로 올라갈 때 매도를 노려봐야 됩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성수기에 돌입합니다. 원래 2분기, 네. 3분기는 게임주의 성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게임주가 강했는데 전통적으로 게임주는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혹은 1분기 초반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위메이드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조정 시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가는 네. 5만 원을 한번 잡아가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받고 안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게임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50%고요. 12,200원이요. 50%시면 비중이 꽤나 크신데 추가 네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추가 매수는 아니고 한 번에 했어요. 한 번에 매수하셨고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8월 초쯤 했어요. 8월 초쯤이요. 8월 네. 초쯤이면은 지금 한 2달 가량, 3달 가량 되신 거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최대 동안 너무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수 후에 이렇게 주가 반등이 좀 없다면은 또 고민이 될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마 지금 이 현대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네. 뭐 한동안 제약바이오 장세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현대바이오는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또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떠한 흐름이냐면 계단식으로 자꾸 이제 흘러내리는 듯한 조정을 주는 기업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든데 자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모두 덜어낼 것이냐. 일단은 저는
가지고 계셨던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조금은 더 참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실험을 했을 때 1번부터 9번까지 잘못되더라도 마지막 한 번 성공하면 엄청나게 큰 이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에 들어가는 뭐 물질이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뭐 임상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사실 연말 혹은 연초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다 와가는 이 시점에서 굳이 현대바이오를 저는 그동안 오래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덜어내고 다른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 종목마저도 좋지 못한 결과를 내면 그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현대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제 말씀을 듣고 보유를 했는데 올라왔는데 매수가 부근에서 애매하게 자꾸 흘러가면 저는 이 매수가에서 덜어내시는 것을 좀 한번 권유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술력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단 하루 만에 다시 조정세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수가에 오면 한번 탈출을 해보자. 매수가에 오면 매도를 해보자.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조금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합니다. 만약에 시장 여파를 맞아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희한테 한번 다시 재차 문의를 주시면 그때 그 시점에 맞게 전략을 한번 다시 수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서 뭐 또 더 다른 상담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또 장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속을 썩이시나요? 메디팩터요. 메디팩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0% 12만 5천. 네, 매드팩토 12만 5천 원이요. 네. 네, 비중은 10%이시고요. 네네. 아, 네,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쯤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9월 초에 한 것 같아요. 한 15일경인가? 9월 초쯤에 네. 하셨고 지금 2달가량 보유하고 계신데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뭐 매수가까지 오르려나 얼마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하죠. 매수가까지 회복은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네. 궁금증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암 전이 진단용 긴타키트를 획득했다라는 이야기 있으면서 좀 상승을 10%가량 했는데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기도 했어요. 네. 네, 모녀번에도 그런 얘기는 한 번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나 봅니다. 그쵸. 네. 일단은 매드팩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메이저 주체들도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바닥권 대비 굉장히 또 가파르게 좀 주가를 올렸어요. 거의 뭐 5, 6개월 만에 2만 원이었던 주가가요. 지금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매수한 위치가 조금은 위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략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 위치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하단으로는 9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재차 12만 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만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12만 원 부근 올라오면요. 그때 오히려 저는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9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자, 9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노란톤 메신저에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시점에 맞게 수급과 실적, 기술력 확인해서 재차 한번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기준으로는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매드팩토의 음봉 조정은요. 해당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여파가 조금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라 이러한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실까요? 민호공업이요. 리노공업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2만 7천 원에 10%입니다. 리노공업 혹시 매수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더 빠져가지고 네. 네, 걱정이 좀 크실 것 그래 같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전문가님한테 들어보고 해볼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가 좀 가장 그쵸. 좀 골치가 아프죠. 좀 네. 바닥인 것 같아서 샀는데 더 하락하게 된다면 고민이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의 추가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원이었던 주가가 7개월 만에 16만 원, 거의 1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의 이 위치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그대로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럼 언제 비중을 또 확대를 하느냐? 차라리 1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1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럼 지금의 포인트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단을 좀 내리시고 목표가를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설정을 해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매수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 시청자분이 여기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비중을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1만 원 이탈하고 10만 원 이탈하고 9만 원 이탈하면 나중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관리할 자금마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올라오고 나서 얼마? 12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12만 원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빠졌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선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가격대를 손절선을 드리냐면요. 보통 1,000원짜리였다가 10,000원짜리로 넘어갈 때 혹은 10,000원짜리였다가 10만 원 단위로 넘어갈 때 반대로 10만 원짜리였던 주가가 10,000원 단위로 내려올 때 10,000원 단위였던 주가가 1,000원짜리로 내려올 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매도하는 것을 보고 겁나서 매도를 하는 그런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리노공업을 들어가든 아니면 제가 제시드리는 히든 공략제를 좀 관심 있게 보든 그러든 간에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12만 원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하시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10만 원대가 무너진다면 투매 심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연락 달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주자 재료.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43,050원, 비중 20%. 43,050원이시면은 50원. 지금 꽤나 손실 중이신데 네네.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10월 중순. 10월 중순쯤에요. 그러면 지금 한 주, 2주 정도, 1, 2주 정도 네, 지금 네, 보유하고 네. 계신 거네요. 네, 예. 이 종목 매수하신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배터리 종류 2차 전지 쪽에 쭉 올라가고 또 전망도 좋고 그래서 네, 테레비를 보고 요거를 샀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하락을 하고 지금 좀 손실이 나다 보니까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저희 팀장님께 예. 여쭤볼게요. 예, 2차 고맙습니다. 전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고민도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네. 굉장히 좋은 산업 그리고 좋은 기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네. 진입한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기업을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어느 기업이냐? 바로 화면에 띄워놓은 삼성 SDI와 그리고 LG화학을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내가 물어본 건 대주전자재료인데 저 두 기업을 보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기차 배터리의 대장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이 바로 이 두 기업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즉, 이 두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문의 주신 대주전자재료의 기업도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자, 반대로 이 대장이라고 하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을 보고 따라 올라왔던 대주전자재료 같은 중소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대주전자재료 저는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유를 드리지만 일단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단점 때문에 비중 확대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런 목표가는 얼마를 잡느냐? 일단 5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지금 34,000원인데 3만 원이 이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해당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이니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이 배터리 관련 업체들 사실 이 부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제 매력도 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다. 더 밀렸을 경우에는 우선은 노란턴 메신저에 한번 들어오셔서 이 앞전에 대주전자재료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말씀하신 손절가 부분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진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그 시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가 매수도 불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은 이 대주전자재료가 여기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2차 전지라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올릭스라는 종목 갖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000원에 비중 40%요. 올릭스 매수가 네. 63,000원에 비중 40%이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그게 7만 얼마까지 올라갔던 건데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분해를 해야 된가. 예. 그때 수익 실현을 못 하셔서 네. 더 손실이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되겠죠.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치료제 테마도 엮여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력도 많고 현재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에는 75,000원 그 이상 한번 가는 것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폭발적인 상승력인데 저희가 이제 올릭스 같은 종목은 꾸준히 봐왔지만 올릭스의 이 특징은 뭐냐면요.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아마 이제 올릭스도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75,000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조정은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의 여파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저는 지속 보유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릭스에 대해서도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주식 파트너 언제나 평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번호 꼭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후 4시에 관련 고민들 보내주시면 이렇게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주식 파트너 전문가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 뵙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전 2020 주식 사나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노란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긴급진단 SOS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뭐 별 다른 말이 있을까요? 그냥 삼성전자인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별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를 대응을 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조금은 고쳐야 되냐면 삼성전자를 사서 5%, 10%, 뭐 15%, 20%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시기보다는요. 배당을 생각하는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제가 오늘 긴급진단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보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만약에 6만 원을 다시 재차 돌파해서 6만 3천 원이라고 하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중소형 소부장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SOS로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는 뭐 크게 걱정할 기업은 아니다. 대신에 최근에 부진에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 소부장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부장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다면 삼성전자 이슈도 알아가야 될 것 같네요. 샵 3772번으로 삼성전자 4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팀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 김태성 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온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스카이캐슬의 흥행을 이어간다. 제이콘 텐트리. 네, 오늘 제이콘 텐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디어 관련 회사인데도 이 종목 선정하신 이유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 종목이 왜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만 굉장히 또 강한 리바운딩 되는 종목이 없는데 제이콘 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오늘 이탈되지 이탈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제이콘 텐트리의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중국 소비재 혹은 이 영화 산업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영화 산업이라든지 미디어 산업이 예전만치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만은 결국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한 3주 동안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의 회복 이 순서를 봤더니 첫 번째 항공주가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여행주들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이 회복을 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화장품주들이 반등을 좀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좀 눌렸었던 이 미디어 관련 영화 산업 관련 주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 성격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현재 종가가 25,700원인데요. 25,700원, 즉 26,00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제가 3만 원을 드렸습니다. 3만 원이 지금 장기 이평선 부근에 이제 있는 가격인데 3만 원을 돌파하면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3만 원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선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23,000원 이탈 시에는 현금화를 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팀장이 갖고 온 종목은 제이콘텐트리였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4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